2024년 가을, 서울 은평구 응암동 골목 어귀. 낡은 간판 하나가 40년의 세월을 말없이 증언하고 있었다. 은혜 세탁소라는 손글씨 간판은 빛이 발에 이제 겨우 알아볼 수 있을 정도였다. 간판 아래 붙은 A사 용지 한 장이 가을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다. 2024년 10월 31일자로 폐업합니다. 40년간 사랑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주인 올림.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말할 수 없이 긴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공지문을 본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세탁소 앞에 모여들기 시작했다. 70대 박씨 할아버지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간판을 바라보았다. 김 사장님 혼자 이 큰 가게를 어떻게 정리하시려나. 세탁소 안에서는 올해 81살이 된 김순덕 할머니가 오래된 장부를 펼쳐놓고 앉아 있었다. 40년 전 첫 장부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기록된 장부들이었다. 할머니의 손가락이 낡은 종이 위를 천천히 더듬었다. 1984년 5월 15일 첫 손님. 장부 첫 페이지에는 또박또박한 글씨로 기록이 남아 있었다. 당시 할머니 나이 41살, 남편을 여의고 두 아들을 키우기 위해 시작한 세탁소였다. 은행에서 빌린 돈으로 중고 세탁기 2대를 사고 작은 다리미 하나로 시작했던 가게. 첫 손님은 동네 슈퍼마켓 주인 이씨 아저씨였다. 작업복 2벌을 맡기며 환하게 웃던 얼굴이 아직도 선명했다. 김 사장님, 장사 잘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만 해도 할머니는 몰랐다. 이 작은 세탁소가 40년이나 이어질 줄은, 그리고 그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얽히게 될 줄은. 세탁소 안쪽 구석,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둔 작은 방이 있었다.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그 방 앞에 섰다. 낡은 자물쇠를 열자 오래된 옷걸이들이 빼곡히 들어찬 방이 모습을 드러냈다. 양복, 원피스, 코트, 잠바, 종류도 다양했다. 할머니는 옷걸이 하나하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숫자를 세었다. 하나, 둘, 셋, 정확히 100벌.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주인이 찾아가지 않은 옷들이었다. 할머니는 가끔씩 이 방에 들어와 옷들을 정리하고 손질했다.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벌레가 생기지 않도록, 마치 언젠가 주인들이 돌아올 것처럼. 하지만 할머니는 알고 있었다. 이 옷들의 주인은 이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가장 안쪽에 걸린 남색 양복 한 벌. 할머니의 손이 그 옷에 머물렀다. 1987년 여름에 맡겨진 옷이었다. 세탁표에는 박철수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당시 35살이던 박 씨는 동네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는 성실한 청년이었다. 결혼식을 앞두고 예복을 맡기러 왔던 날, 그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김 사장님, 이 양복 정말 깨끗하게 해주세요. 제 인생 최고의 날에 입을 옷이니까요. 걱정 마세요. 새 옷처럼 만들어 드릴게요. 일주일 후 찾으러 오기로 했다. 하지만 박 씨는 오지 않았다. 결혼식 사흘 전, 박 씨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할머니는 부고 소식을 듣고 그날 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다. 깨끗하게 세탁된 양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장례식장에 조문을 갔을 때 박 씨의 약혼녀는 넋을 잃은 채 앉아 있었다. 할머니는 차마 세탁된 양복을 건네지 못했다. 그 옷을 보면 얼마나 더 가슴 아플까 싶어서. 나중에 마음이 좀 진정되시면 그때 드리자. 그렇게 양복은 세탁소에 남았다.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다. 약혼녀는 동네를 떠났고 양복은 여전히 세탁소 구석에 걸려 있었다. 할머니는 그 옷을 버릴 수 없었다. 박 씨의 행복했던 얼굴이, 결혼을 앞둔 설렘이 그 옷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만 같았다. 미안해요, 박 씨. 약속 지키지 못해서. 이것이 할머니가 옷을 돌려주지 않은 첫 번째 사연이었다. 세탁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할머니는 황급히 작은 방 문을 닫고 밖으로 나왔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다. 동네에서 미용실을 하는 정씨 아주머니였다. 사장님 폐업하신다는 소식 들었어요. 정말이에요? 예. 이제 나이도 있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아서요. 정 씨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40년이나 한 자리를 지키셨는데 아드님들은 뭐래요? 애들은 진작부터 그만두라고 했어요. 큰애가 같이 살자고 하는데 이젠 내려가야죠. 두 아들 모두 출가해 다른 도시에 살고 있었다. 혼자 이 큰 세탁소를 정리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할머니에게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었다. 바로 그 100벌의 옷들을 정리하는 것. 할머니는 그날 밤 다시 작은 방에 들어갔다. 옷걸이마다 달린 낡은 세탁표들을 하나씩 들여다보았다. 각각의 표에는 이름과 날짜, 그리고 간단한 메모가 적혀 있었다. 최영희 마이너스 1989년 3월 빨간 코트, 김동현 마이너스 1992년 7월 교복 상해, 이순자 마이너스 1995년 12월 검은 원피스. 모두 할머니가 기억하는 이름들이었다. 모두 한때 이 세탁소의 단골이었던 사람들, 그리고 모두 이제는 세상에 없는 사람들이었다. 할머니는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다. 4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밀려왔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일상의 대화가, 작은 농담들이 귓가에 생생했다. 내가 이 옷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 폐업까지 한 달. 할머니에게 남은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1984년 5월. 은혜 세탁소가 문을 연 첫날. 41살의 김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가게 문을 열었다. 새벽부터 닫고 또 닦은 유리창에 아침 햇살이 반짝였다. 중고로 구입한 세탁기 2대와 다리미 하나가 가게의 전부였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석 달. 초등학교 4학년인 큰아들과 6살 둘째를 혼자 키워야 했다. 은행에서 빌린 500만 원으로 시작한 가게였다. 실패하면 안 됐다. 아이들을 굶길 수는 없었다. 엄마, 장사 잘 될 거야? 큰아들 민수가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다. 그럼 우리 민수 학교 갔다 올 때쯤이면 손님들로 가득할 거야. 아이에게 안심시키려 했지만 사실 순덕의 마음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세탁소 경험이 전혀 없었다. 한 달 동안 다른 세탁소에서 일을 배웠지만 혼자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다. 오전 내내 손님은 없었다. 순덕은 계속 가게 앞을 쓸고 닦으며 누군가 오기를 기다렸다. 점심때가 되어서야 첫 손님이 왔다. 동네 슈퍼를 운영하는 이씨 아저씨였다. 새로 오셨어요? 장사 잘 되시길 바랍니다. 작업복 2벌을 맡기며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 순덕은 그 말에 용기를 얻었다. 감사합니다. 정성껏 해드릴게요. 그날 저녁 작업복을 깨끗하게 세탁하며 순덕은 다짐했다. 이 작은 가게를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아이들에게 당당한 엄마가 되겠다고. 첫 달은 어려웠다. 손님이 많지 않았고 수입도 빠듯했다. 하지만 순덕은 포기하지 않았다. 맡겨진 옷 하나하나를 가족의 옷처럼 정성스럽게 다루었다. 얼룩 하나도 남기지 않으려 몇 번이고 다시 빨았고 다림질은 구석구석 정성을 다했다. 김 사장님 세탁소는 정말 깨끗하게 해주시네요. 한 달쯤 지나자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단골들이 하나둘 늘어났다. 동네 아주머니들은 빨래를 맡기며 일상의 이야기를 나누어 갔다. 순덕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했다. 사장님, 우리 애가 이번에 중학교 들어가는데 정 아줌마 남편분이 요즘 허리가 안 좋으시대요. 박씨네 딸이 결혼한대요. 소소한 동네 이야기들. 순덕은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사람들의 삶 속으로 조금씩 들어갔다. 세탁소는 단순히 옷을 세탁하는 곳이 아니었다.
동네 사람들의 삶이 교차하는 작은 쉼터였다. 1987년 여름, 은혜 세탁소가 자리를 잡아갈 무렵이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3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세탁소 문을 열었다. 동네 철물점을 하는 박철수였다. 순덕도 가끔 가게에 필요한 물건을 사러 가는 곳이었다. 사장님, 이 양복 좀 깨끗하게 세탁해 주실 수 있어요? 박 씨가 내민 것은 새로 맞춘 듯한 남색 양복이었다. 고급 원단으로 만들어진 옷이었다. 결혼식 때 입으실 거예요? 순덕의 물음에 박 씨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어떻게 아셨어요? 다음 달 5일이 결혼식이에요. 이 양복, 제 인생 최고의 날에 입을 옷이니까 정말 깨끗하게 부탁드려요. 축하드려요. 걱정 마세요. 새 옷처럼 만들어 드릴게요. 박 씨는 약혼녀 이야기를 했다. 2년 동안 사귀었고 드디어 결혼하게 되었다고. 신혼집도 마련했고 모든 준비가 순조롭다고. 말하는 내내 그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일주일 후에 찾으러 올게요. 그때까지 부탁드려요. 예, 꼭 그때 오세요. 박 씨가 나간 후 순덕은 양복을 조심스럽게 살펴보았다. 새 옷이라 특별한 얼룩은 없었지만 최고로 깨끗하게 만들어야 했다. 결혼식이라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입을 옷이니까 순덕은 평소보다 더 정성을 들여 양복을 세탁했다. 물 온도, 세제 양, 헹굼 횟수까지 하나하나 신경 썼다. 건조도 자연바람에 말렸다가 다시 한번 손질했다. 사흘 후 양복은 완벽하게 세탁되었다. 순덕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양복을 비닐에 씌워 옷걸이에 걸어두었다. 박 씨가 일주일 후에 찾으러 올 것이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박 씨는 오지 않았다. 바쁘신가 보다. 순덕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결혼 준비로 정신없을 거라고. 며칠 더 지나면 올 거라고. 그로부터 이틀 후 순덕은 동네 슈퍼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김 사장님 들으셨어요? 철물점 박 씨가. 슈퍼 주인 이 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대요. 순덕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며칠 전 환하게 웃으며 결혼 이야기를 하던 박 씨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럴 리가. 결혼식이 이틀 남았는데. 그러게요. 신부가 정신을 못 차린대요. 얼마나 충격이 크겠어요. 그날 밤 순덕은 세탁소에 걸린 남색 양복을 바라보았다. 깨끗하게 세탁되어 비닐 속에서 반짝이는 양복. 주인은 이제 영원히 입지 못할 옷. 눈물이 흘러내렸다. 박 씨의 행복했던 얼굴이 인생 최고의 날이라던 그 말이 가슴을 찢었다. 다음 날 순덕은 장례식장을 찾았다. 작은 조화 한 다발을 들고 박 씨의 약혼녀는 영정사진 앞에 넋을 잃은 채 앉아 있었다. 28살의 젊은 여자. 이틀 후면 신부가 될 예정이었던 순덕은 조문을 하고 나서도 한참을 망설였다. 세탁된 양복을 가져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 옷을 보면 약혼녀는 얼마나 더 슬플까. 결국 순덕은 양복을 가져오지 않았다. 차마 건넬 수가 없었다. 나중에 마음이 좀 진정되시면 그때. 한 달이 지났다. 약혼녀는 동네를 떠났다는 소식이 들렸다. 순덕은 남색 양복 앞에 서서 한숨을 쉬었다. 박 씨, 미안해요. 약속 지키지 못해서 양복을 버릴 수는 없었다. 박 씨의 행복했던 순간이, 설렘이, 꿈이 그 옷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 같았다. 순덕은 양복을 세탁소 안쪽 구석, 아무도 찾지 않는 곳에 조심스럽게 걸어두었다. 언젠가 누군가 찾으러 올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남색 양복은 그렇게 세탁소에 남았다. 이것이 김순덕이 돌려주지 못한 첫 번째 옷이었다. 그리고 이것이 시작이었다. 앞으로 39년 동안 99벌의 옷이
더 쌓이게 될 긴 이야기의 시작. 1989년 봄, 세탁소는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다. 단골들이 늘어나면서 수입도 조금씩 나아졌다. 큰아들 민수는 중학교에 들어갔고 둘째 영수도 초등학생이 되었다. 순덕은 아침 일찍 일어나 아이들 아침을 챙기고 가게를 열고 밤늦게까지 다림질을 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상을 받아올 때 동네 사람들이 김 사장님 덕분에 옷이 새 것 같아요 라고 말할 때 순덕은 이 일을 계속할 힘을 얻었다. 3월의 어느 날 동네에서 유명한 최씨 할머니가 세탁소를 찾았다. 75살의 최영애 할머니는 혼자 사시면서도 늘 단정한 옷차림을 고집하는 분이었다. 사장님, 이 코트 좀 깨끗하게 해주시겠어요? 최 할머니가 내민 것은 빨간색 울 코트였다. 20년은 좋게 되어 보이는 오래된 코트였지만 관리를 잘해서인지 상태가 좋았다. 할머니, 이 코트 정말 고급스러워요. 젊었을 때 남편이 사준 거예요. 그때는 이런 코트가 정말 귀했거든요. 최 할머니의 눈빛이 잠시 먼 곳을 바라보았다. 다음 주에 손자 결혼식이 있어요. 이 코트 입고 가려고요. 젊었을 때처럼 멋지게 차려입고 싶어서요. 축하드려요. 깨끗하게 해드릴게요. 일주일 후 찾으러 오기로 약속했다. 순덕은 특별히 신경 써서 코트를 세탁했다. 오래된 옷이라 조심스럽게 손빨래로 했고 그늘에서 천천히 말렸다. 코트는 깨끗하게 세탁되었다. 순덕은 만족스럽게 옷걸이에 걸어두고 최할머니를 기다렸다. 그런데 약속한 날이 지나도 최할머니는 오지 않았다. 이틀 후 동네 슈퍼 주인 이 씨가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다. 김 사장님, 최할머니가 돌아가셨대요. 네? 그럴 리가. 결혼식 이틀 전에 심장마비로 자다가 편히 가셨대요. 순덕은 말문이 막혔다. 며칠 전만 해도 손자 결혼식 이야기를 하며 환하게 웃으시던 할머니였는데 장례식장에서 최할머니의 며느리를 만났다. 며느리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어머니가 그 코트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결혼식 때 입으시려고 얼마나 기대하셨는데 며느리의 말에 순덕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제가 코트를 가져왔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아니에요. 사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갑자기 가셔서 빨간 코트는 세탁소에 남았다. 순덕은 그 코트를 참아 버리지 못했다. 최할머니가 젊은 날 남편에게서 받은 선물, 손자 결혼식에 입고 가려던 꿈, 코트를 박씨의 양복 옆에 조심스럽게 걸었다. 두 벌의 옷이 나란히 걸렸다. 그로부터 3년 후, 1992년 여름, 동네 중학교 3학년 김동현이라는 학생이 교복을 맡기러 왔다. 15살 소녀는 키가 훌쩍 큰 수줍음이 많은 학생이었다. 사장님, 이 교복 좀 빨아주세요. 졸업식 때 입을 거예요. 벌써 졸업이야? 시간 참 빠르다. 고등학교는 어디 갈 거야? 공고 갈 거예요. 기계과로요. 동현은 환한 미소를 지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인문계는 포기하고 공업고등학교를 선택한 것이었다. 하지만 동현은 좌절하지 않았다. 기술을 배워서 빨리 취직하고 싶다고 했다. 졸업식 끝나고 찾으러 올게요. 그런데 졸업식 전날 밤, 동현의 집에 화재가 발생했다. 낡은 연탄 보일러에서 새어나온 가스 때문이었다. 동현과 부모님 모두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세상을 떠났다. 동네 전체가 충격에 휩싸였다. 순덕도 장례식장을 찾았다. 영정사진 속 동현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졸업식에 입으려던 교복은 세탁소에 남았다. 교복을 보며 순덕은 한참을 울었다. 15살 소년의 꿈이, 미래가, 희망이 그 교복에 담겨 있었다. 교복을 다른 옷들 옆에 걸었다. 새 벌이 되었다. 1995년 겨울,
동네 피아노 학원 선생님 이순자가 검은 원피스를 맡겼다. 사장님, 이 원피스 좀 급하게 해주실 수 있어요? 모레 연주회가 있거든요. 32살의 이순자는 클래식 피아노를 전공한 재능 있는 연주자였다. 동네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틈틈이 연주회를 열었다. 급하시면 내일까지 해드릴게요. 감사해요. 모레 연주회 끝나고 바로 찾으러 올게요. 그런데 연주회 당일 아침, 이순자는 계단에서 미끄러져 머리를 다쳤다.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지만 뇌출혈로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사흘 후, 이순자는 깨어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연주회는 취소되었고 검은 원피스는 세탁소에 남았다. 순덕은 옷들이 쌓여가는 것을 지켜보며 마음이 무거워졌다.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꿈이었고 희망이었고 삶이었다. 1998년, 2001년, 2005년 세월이 흐르면서 옷들은 계속 늘어났다.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택시 기사의 작업복, 암으로 투병하다 돌아가신 주부의 외출복, 군 복무 중 사고로 순직한 청년의 정장. 각각의 옷에는 각각의 사연이 있었다. 순덕은 그 옷들을 버릴 수 없었다. 마치 그들을 잊어버리는 것 같아서. 세탁소 안쪽 구석방은 점점 옷들로 가득 찼다. 순덕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방에 들어가 옷들을 정리했다. 먼지를 털고 벌레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했다. 미안해요. 돌려드리지 못해서. 옷들을 만지며 중얼거리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마치 그들과 대화하는 것처럼. 2010년 어느 날 큰아들 민수가 세탁소를 찾았다. 36살이 된 민수는 이제 두 아이의 아버지였다. 엄마, 이 방은 뭐예요? 왜 자물쇠가 채워져 있어요? 그냥 창고야. 창고면 제가 정리 좀 도와드릴게요. 오래된 물건들 버리고. 안 돼. 순덕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민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이 방은 아무도 건드리면 안 돼. 순덕은 방문을 꼭 잡았다. 민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어머니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민수가 간 후 순덕은 방 안에 들어가 옷들을 바라보았다. 어느새 쉰벌이 넘어 있었다. 여러분, 제가 잘 지키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조용한 방 안에 순덕의 목소리만 울렸다. 옷들은 말없이 거기 있었다. 주인을 잃은 옷들. 하지만 순덕에게는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들의 옷이었다. 세월은 계속 흘렀다. 옷들은 계속 쌓여갔다. 2015년 가을, 순덕은 72살이 되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았다. 허리가 자주 아팠고 무거운 빨래를 들어 올리는 것도 힘들어졌다. 하지만 세탁소를 그만둘 생각은 없었다. 아니, 그만둘 수 없었다. 그 방에 있는 옷들 때문이었다. 어느새 75벌이 넘어 있었다. 25년 동안 쌓인 옷들. 순덕은 매주 토요일 저녁이면 그 방에 들어가 옷들을 하나씩 점검했다. 먼지를 털고 옷걸이를 바로하고 세탁표를 확인했다. 각각의 옷에 얽힌 사연들을 떠올리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박철수 씨, 결혼식은 못 올리셨지만 하늘나라에선 행복하시죠? 최영희 할머니, 손잡은 결혼식 잘 치렀대요. 할머니도 보셨을 거예요. 동현아, 너 같은 착한 아이는 분명 좋은 곳에 갔을 거야. 옷 하나하나가 순덕의 기억 속에 생생했다. 그들의 얼굴, 목소리, 웃음소리, 모두 어제 일처럼 선명했다. 어느 날 둘째 아들 영수가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이제 그만 가게 정리하세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아직 괜찮아. 일할 수 있어. 엄마 나이가 몇인데요. 이제 쉬셔야죠. 조금만 더 하게 해줘. 영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고집을 잘 알았다.
사실 순덕에게는 말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다. 그 방의 옷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버릴 수는 없었다. 그것은 그들을 잊어버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영원히 보관할 수도 없었다. 언젠가는 세탁소를 정리해야 했다. 2018년 여름, 순덕은 75살이 되었다. 건강이 더욱 나빠졌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휴식을 권했다. 하지만 순덕은 세탁소를 계속 열었다. 손님은 예전보다 많이 줄었다. 요즘은 집에 세탁기가 다 있고 큰 빨래는 대형 세탁소에 맡기는 시대였다. 순덕의 작은 세탁소를 찾는 사람은 주로 오래된 단골들 뿐이었다. 하지만 그것으로도 충분했다. 순덕은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옷을 정성껏 세탁하고 저녁이면 그 방에 들어가 옷들을 돌보았다. 9월의 어느 날 오랜 단골 정씨 아주머니가 세탁소를 찾았다. 사장님,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그냥 그래요. 늙으니까 이것저것 안 좋아지네요. 저희 애들이 그래요. 사장님 세탁소가 없어지면 어쩌냐고. 40년 가까이 다녔는데 정 씨는 1990년대부터 다닌 단골이었다. 아이들 옷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손주 옷까지 맡기고 있었다. 고마워요. 그 말이 힘이 돼요. 정 씨가 간 후 순덕은 가게 안을 둘러보았다. 낡은 세탁기, 오래된 다리미, 빛바랜 간판, 모든 것이 세월의 흔적을 담고 있었다. 그리고 저 안쪽 방, 자물쇠로 잠긴 방. 순덕은 천천히 방문을 열었다. 옷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다. 어느새 90벌을 넘어서고 있었다. 여러분, 미안해요. 제가 더 늙어버렸네요. 순덕의 목소리가 떨렸다. 옷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도 답을 찾지 못했다. 2020년 코로나가 시작되었다. 동네 가게들이 하나둘 문을 닫았다. 순덕의 세탁소도 한동안 손님이 뚝 끊겼다. 하지만 순덕은 매일 가게 문을 열었다. 혼자 앉아서 옛날 장부들을 꺼내 읽었다. 첫 손님부터 지금까지 40년 가까운 기록들. 각각의 이름마다 얼굴이 떠올랐다. 지금도 찾아오는 단골들도 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 오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다. 이사를 갔거나 세상을 떠났거나 그 방의 옷들처럼 순덕은 코로나 기간 동안 방 안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옷 하나하나를 꺼내 다시 세탁하고 정리하고 세탁표의 기록들을 확인했다. 1987년 7월 20일 박철수 남색 양복 1989년 3월 5일 최영희 빨간 코트 1992년 7월 15일 김동현 교복 상해 날짜와 이름 그리고 간단한 메모들. 순덕은 각각의 메모 옆에 그들의 이야기를 추가로 적어나갔다. 결혼식 사흘 전 교통사고로 돌아가심. 손자 결혼식을 앞두고 심장마비로 돌아가심. 졸업식 전날 화재 사고로 가족과 함께 돌아가심. 짧은 문장들이었지만 각각은 한 사람의 인생이었다. 2023년 봄, 순덕은 80살이 되었다. 아들들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정말 이제 그만하세요. 몸 상하기 전에. 알았어.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 사실 순덕도 알고 있었다. 이제 정말 그만둘 때가 되었다는 것을. 허리는 더 심하게 아팠고 눈도 침침해졌다. 다림질을 하다가 손을 대일 뻔한 적도 여러 번이었다. 하지만 그 방의 옷들이 마음에 걸렸다. 순덕은 결심했다. 옷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정리하기로, 각각의 옷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로, 낡은 공책을 꺼내 하나씩 적어나갔다. 이름, 나이, 직업, 돌아가신 날짜, 그리고 그들과의 추억. 한 달이 걸렸다. 95벌의 옷에 대한 기록이 완성되었다. 순덕은 공책을 덮으며 한숨을 쉬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2024년 여름
마지막 옷이 추가되었다. 동네에서 오랫동안 구멍가게를 운영하던 송씨 할아버지였다. 85살의 송할아버지는 순덕과 비슷한 시기에 가게를 시작한 분이었다. 김 사장, 나도 이제 가게 정리하려고. 아들 집으로 내려가. 저도 그럴 생각이에요. 우리 비슷한 시기에 시작했는데 비슷한 시기에 끝내네요. 송할아버지는 갈색 잠바 한 벌을 맡겼다. 다음 주에 찾으러 올게. 시골 내려가기 전에 깨끗한 옷 입고 가야지. 예, 잘해드릴게요. 그런데 사흘 후, 송할아버지는 가게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뇌경색이었다. 일주일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다가 세상을 떠났다. 갈색 잠바는 세탁소에 남았다. 100번째 옷이었다. 순덕은 잠바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다. 40년 동안 100벌의 옷, 100명의 사람, 100개의 사연. 송할아버지, 편히 쉬세요. 그날 밤, 순덕은 결심했다. 이제 정말 세탁소를 정리하기로. 그리고 이 100벌의 옷에 대해서도 마침내 결정을 내리기로. 2024년 9월, 순덕은 폐업 공지문을 붙였다. 2024년 10월 31일자로 폐업합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40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다. 공지문을 붙이고 나서 순덕은 한참을 가게 앞에 서 있었다. 41살에 시작한 세탁소. 이제 81살이 되어 문을 닫는다. 40년이라는 시간.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던가.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다. 사장님, 정말 그만하시는 거예요? 예, 이제 나이도 있고 몸도 안 좋아서요. 40년이나 한자리를 지키셨는데 섭섭하네요. 단골들은 아쉬워했다. 어떤 이는 눈시울을 붉혔다. 순덕의 세탁소는 단순히 옷을 세탁하는 곳이 아니었다. 동네 사람들의 삶이 교차하는 곳, 이야기가 오가는 곳, 작은 위로를 얻는 곳이었다. 사장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우리 애들 옷부터 손주 옷까지 다 여기서 빨았어요.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했어요. 여러분 덕분에 40년을 버틸 수 있었어요. 순덕은 진심으로 고마웠다. 단골들이 없었다면 이 작은 세탁소는 오래전에 문을 닫았을 것이다. 폐업 한 달 전부터 순덕은 본격적으로 정리를 시작했다. 오래된 장부들을 정리하고 세탁기와 다리미 같은 기계들을 처분할 준비를 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것은 역시 그 방이었다. 100벌의 옷이 걸린 방. 순덕은 매일 그 방 앞에 서서 망설였다.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 옷들을 버릴 수는 없었다. 그것은 그들을 잊어버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계속 보관할 수도 없었다. 세탁소가 문을 닫으면 이 옷들은 어디로 가야 하나. 순덕은 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수야, 엄마가 너한테 부탁이 있어. 무슨 부탁이에요? 엄마, 가게. 특별한 방이 하나 있거든. 내가 한번 와줬으면 좋겠어. 다음 날, 민수가 세탁소를 찾았다. 순덕은 그를 안쪽 방으로 데려갔다. 자물쇠를 열고 문을 열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민수는 빼곡히 걸린 옷들을 보고 놀랐다. 100벌이 넘는 옷들이 종류별로 정리되어 있었다. 이건 주인이 찾아가지 않은 옷들이야. 40년 동안 안 찾아간 옷들이요. 왜 안 버리셨어요? 순덕은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각각의 옷에 얽힌 사연들을, 주인들이 어떻게 세상을 떠났는지, 왜 옷을 돌려줄 수 없었는지. 민수는 말없이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었다. 남색 양복, 빨간 코트, 교복, 원피스, 각각의 옷마다 슬픈 사연이 있었다. 엄마, 이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응, 한 사람도 잊을 수가 없더라. 순덕의 눈가가 붉어졌다. 40년 동안 이 옷들을 혼자 지키고 계셨던 거예요.
누가 기억해줘야 하잖니. 가족들도 떠나가고 동네 사람들도 하나둘 잊어가고 이 옷들만이라도 제가 기억해주고 싶었어. 민수는 어머니를 꼭 껴안았다.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그날 저녁, 민수는 동생 영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 무슨 일이에요? 너도 와봐. 엄마가 4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을 알려줄 거야. 다음 날, 영수도 세탁소를 찾았다. 순덕은 두 아들에게 방을 보여주며 하나하나 설명했다. 아들들은 어머니가 평생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슬픔을 함께 짊어지고 살아왔는지 알게 되었다. 엄마,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이 옷들을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순덕은 한동안 생각에 잠겼다. 사실 아직 결정을 못했어. 버릴 수도 없고 계속 보관할 수도 없고. 엄마 마음은 어떠세요? 정말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민수의 질문에 순덕은 조용히 대답했다. 이 사람들을 제대로 보내드리고 싶어. 40년 동안 세탁소에 붙잡아둔 것 같아서 미안해. 이제는 편히 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 그럼 장례를 치러드리면 어떨까요? 영수의 제안에 순덕이 고개를 들었다. 장례? 옷들을 화장해서 하늘로 보내드리는 거예요. 엄마가 마지막 인사를 하시고 순덕은 그 말에 한참을 생각했다. 화장.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었다. 옷들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늘로 보내드리는 것. 좋은 생각이네. 그렇게 하자. 그날부터 순덕은 준비를 시작했다. 각각의 옷에 대한 기록을 정리하고 마지막 인사말을 적었다. 박철수님, 결혼식은 못 올리셨지만 분명 하늘나라에서 행복하실 거예요. 최영희 할머니, 손잡은 결혼식 잘 치렀어요. 할머니도 보셨죠? 동현아, 착한 너는 분명 좋은 곳에 갔을 거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편지를 쓰듯 정성껏 글을 적었다. 100통의 편지가 완성되었다. 10월 마지막 주, 순덕은 작은 의식을 준비했다. 세탁소 뒤편 작은 마당에 화로를 준비했다. 스님을 모셔와 간단한 천도제를 올리기로 했다. 아들들과 몇몇 가까운 이웃들만 참석하는 조촐한 의식이었다. 의식 전날 밤, 순덕은 마지막으로 방에 들어갔다. 백벌의 옷 앞에 섰다. 여러분, 40년 동안 제 곁에 있어 주셔서 감사했어요. 순덕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안해요. 돌려드리지 못해서, 그리고 이렇게 오래 붙잡아둬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제는 편히 쉬세요. 하늘나라에서 행복하세요. 옷 하나하나를 쓰다듬었다. 남색 양복, 빨간 코트, 교복, 원피스. 순덕의 손길이 지나간 옷들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부드럽게 흔들렸다. 다음 날 아침, 의식이 시작되었다. 스님이 독경을 하는 동안 순덕은 옷들을 하나씩 꺼냈다. 각각의 옷에 적어둔 편지를 읽고 조심스럽게 화로에 넣었다. 박철수님, 편히 가세요. 남색 양복이 타올랐다.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다. 최영희 할머니, 행복하세요. 빨간 코트가 타올랐다. 동현아, 잘 가. 교복이 타올랐다. 하나씩, 천천히. 순덕은 100벌의 옷을 모두 보냈다. 40년 동안 간직했던 100명의 사람들을, 100개의 사연을. 마지막 옷이 타오를 때 순덕은 무릎을 꿇고 절을 했다. 모두들, 편히 쉬세요. 그리고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의식이 끝났다. 화로에는 하얀 재만 남았다. 순덕은 그 재를 모아 작은 항아리에 담았다. 엄마, 이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강에 뿌려야지. 물을 따라 바다로, 하늘로 가시도록. 그날 저녁, 순덕과 아들들은 한강에 갔다. 해질녘, 붉은 노을이 강물을 물들이고 있었다. 순덕은 항아리를 열고 재를 강물에 뿌렸다.
하얀 재가 바람에 날려 강물 위로 흩어졌다. 여러분, 이제 자유롭게 가세요. 40년 동안 고마웠어요. 재는 강물을 따라 천천히 흘러갔다. 순덕은 그것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해방의 눈물이었다. 40년 동안 짊어졌던 무게를 내려놓는 순간이었다. 10월 31일, 은혜 세탁소의 마지막 날이 밝았다. 순덕은 평소처럼 새벽 6시에 일어났다. 40년 동안 변함없이 지켜온 습관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더 이상 세탁기를 돌리지 않아도 되는 아침. 가게 문을 열자 이른 아침 공기가 차갑게 밀려들었다. 순덕은 천천히 가게 안을 둘러보았다. 텅 빈 옷걸이들, 깨끗이 닦아놓은 세탁기, 마지막으로 정리한 다리미. 모든 것이 끝났다. 아니, 끝나가고 있었다. 오전 9시쯤부터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다.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온 것이었다. 사장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김 사장님 아니었으면 우리 애들 옷 어떻게 빨았겠어요. 40년. 정말 대단하세요. 순덕은 한 사람 한 사람과 악수를 나누며 인사를 받았다. 어떤 이는 작은 꽃다발을, 어떤 이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다. 정씨 아주머니는 손수 만든 떡을 가져왔다. 사장님, 새 출발 축하드려요. 이제 편히 쉬세요. 고마워요. 정 아줌마. 30년 넘게 단골로 다녀주셔서 제가 더 감사하죠. 사장님 덕분에 우리 가족 옷 깨끗하게 입고 살았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다. 30년 넘게 쌓인 정이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다. 점심때가 되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세탁소 앞 골목이 사람들로 가득 찼다. 순덕은 미처 몰랐다. 자신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었다는 것을. 동네 슈퍼 주인 이 씨가 음료수를 한 박스 가져왔다. 김 사장님, 저도 거의 40년을 여기서 장사했는데 사장님 덕분에 외롭지 않았어요. 저도 그래요. 이 사장님, 가게 하면서 힘들 때마다 여기 와서 이야기하고 가면 힘이 났어요. 이 씨의 눈가가 붉어졌다. 우리 세대가 다 가는 것 같아요. 동네 오래된 가게들이 하나씩 문 닫고 그래도 우리 잘 버텼잖아요. 40년을 같은 자리에서 두 사람은 웃으며 손을 맞잡았다. 40년을 함께 버텨온 동료로서 오후 2시 큰아들 민수와 둘째 영수가 도착했다. 엄마, 준비 다 됐어요? 응, 다 정리했어. 아들들은 어머니를 도와 마지막 짐들을 정리했다. 오래된 장부들, 낡은 간판, 추억이 담긴 작은 물건들, 모두 상자에 담았다. 세탁소 안쪽, 그 방은 이미 텅 비어 있었다. 100벌의 옷들이 있던 자리. 이제는 빈 옷걸이들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순덕은 마지막으로 그 방에 들어갔다. 빈 공간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40년 중 마지막 며칠을 제외하고는 항상 옷들로 가득 차 있던 방. 여러분, 잘 가셨죠? 이제 편히 쉬고 계시죠? 순덕은 중얼거렸다.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방 안에는 이상하게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다. 마치 누군가 고마워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오후 4시, 동네 사람들이 간단한 페어 파티를 준비했다. 세탁소 앞 골목에 테이블을 펴고 각자 집에서 만든 음식들을 가져왔다. 김밥, 떡볶이, 튀김, 과일, 작은 잔치상이 차려졌다. 자, 김 사장님을 위해 건배. 건배. 사람들이 일제히 종이컵을 들었다. 순덕도 눈물을 닦으며 컵을 들었다. 여러분, 정말 고마워요. 40년 동안 이 작은 세탁소를 사랑해 주셔서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파티는 저녁까지 이어졌다. 사람들은 옛날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울었다. 순덕의 세탁소에 얽힌 추억들, 동네의 변화,
세월의 흔적들 기억나세요? 1990년대에 여기 골목이 얼마나 북적였는지. 그때는 가게마다 사람들로 가득했죠. 지금은 우리만 남았네요. 쓸쓸한 웃음이 오갔다. 하지만 그 속에는 40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들만이 나눌 수 있는 깊은 정이 있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다.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다. 순덕은 마지막까지 남은 몇몇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사장님, 건강하세요. 아드님 댁에서 편히 지내시고 고마워요. 여러분도 모두 건강하시고. 마지막 사람이 떠나자 순덕은 혼자 남았다. 아들들은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순덕은 천천히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불을 끄기 전 마지막으로 가게를 둘러보았다. 세탁기가 있던 자리, 다리미를 두었던 곳, 손님들이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의자. 모든 것이 텅 비었지만 순덕의 눈에는 여전히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였다. 박철수 씨가 환하게 웃으며 양복을 맡기던 모습, 최영희 할머니가 손자 결혼식 이야기를 하며 기뻐하던 모습, 김동현이 졸업식 이야기를 하며 눈을 반짝이던 모습, 그리고 그들뿐만이 아니었다. 40년 동안 이 세탁소를 거쳐간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웃음소리, 이야기, 일상이 이 공간에 가득 차 있었다. 여러분, 행복하셨나요? 제 세탁소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나요? 순덕은 조용히 물었다. 물론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순덕은 알고 있었다. 이 작은 세탁소가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곳이었다는 것을. 옷을 깨끗하게 빨아주는 것 이상의 의미, 일상의 이야기를 나누고 작은 위로를 주고받고 삶의 무게를 함께 나누는 곳. 그것이 은혜 세탁소였다. 순덕은 마지막으로 가게 안을 한 바퀴 돌았다. 손으로 벽을 쓰다듬고 세탁기를 만지고 다리미를 어루만졌다. 고마웠어. 40년 동안. 그리고 천천히 불을 껐다. 가게 안이 어둠에 잠겼다. 밖으로 나와 문을 잠그려는데 손이 떨렸다. 마지막 순간이었다. 40년의 끝. 엄마, 괜찮으세요? 민수가 다가와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응, 괜찮아. 그냥 감회가 새로워서. 순덕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잠갔다. 찰칵, 자물쇠가 잠기는 소리가 골목에 울렸다. 순덕은 간판을 올려다보았다. 은혜 세탁소라는 글씨가 가로등 불빛에 희미하게 보였다. 잘 있어. 은혜 세탁소. 순덕은 마지막 인사를 하고 돌아섰다. 아들들이 어머니를 부축해 차로 데려갔다. 차가 출발했다. 순덕은 뒤를 돌아보았다. 어둠 속에 잠긴 세탁소가 점점 멀어졌다. 40년의 세월이, 수많은 사람들과의 인연이, 100벌의 옷에 담긴 사연들이 모두 그 작은 가게 안에 남아 있었다. 차가 골목을 빠져나갈 때 순덕은 마지막으로 중얼거렸다. 고마웠어요. 모두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슬픈 눈물만은 아니었다. 감사의 눈물이었다. 40년을 살아낼 수 있게 해준 모든 사람들에 대한, 그리고 해방의 눈물이었다. 40년 동안 짊어진 무게를 드디어 내려놓은. 차는 밤거리를 달렸다. 순덕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저마다의 이야기를 품고 있는 사람들. 엄마, 후회 안 하세요? 영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후회? 아니, 하나도. 순덕은 고개를 저었다. 40년. 정말 잘 살았어. 힘들었지만 행복했어. 그리고 순덕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었다. 그분들을 마지막까지 기억해 줄 수 있어서 영광이었어. 100명의 사람들, 100벌의 옷, 100개의 사연. 순덕은 그들을 끝까지 기억했다.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하늘로 보내드렸다. 더 이상 세탁소에 붙잡아두지 않았다. 자유롭게 날아가도록. 차는 계속 달렸다. 순덕은 눈을 감았다. 40년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웃음과 눈물, 기쁨과 슬픔, 만남과 이별, 모든 것이 소중했다. 모든 순간이 의미 있었다. 순덕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다. 40년의 무게를 내려놓고 가볍게 살아갈 시간. 하지만 잊지는 않을 것이다.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은혜 세탁소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을, 그들의 웃음을, 이야기를, 삶을, 그리고 특히 그 100명의 사람들을. 옷으로만 남았지만 순덕의 기억 속에서는 여전히 살아 숨쉬는 사람들을. 잘 가요. 여러분. 순덕의 속삭임이 밤바람에 실려 날아갔다. 3달 후 2025년 1월 순덕은 큰아들 민수의 집에서 지내고 있었다. 경기도 수원의 조용한 아파트 단지. 서울의 오래된 골목과는 전혀 다른 환경이었다. 처음에는 적응이 쉽지 않았다. 40년을 한 곳에서 살다가 낯선 곳으로 온 것이다. 무엇보다 가게가 없다는 것이 이상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본능적으로 세탁소로 가야 할 것 같았다. 하지만 며느리 수진이 잘 챙겨주었다. 두 손주들도 할머니를 따랐다. 할머니, 오늘은 뭐 하고 놀까요? 8살 손녀 지우가 천진하게 물었다. 그래, 우리 지우랑 뭐 하고 놀까? 순덕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졌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다. 혼자 방에 누워 있으면 자꾸 옛 생각이 났다. 세탁소 생각, 동네 사람들 생각, 그리고 그 100명의 사람들 생각. 옷들은 모두 보내드렸지만 기억은 여전히 선명했다. 각각의 얼굴, 목소리, 마지막 대화까지. 어느 날 밤, 순덕은 꿈을 꾸었다. 세탁소 앞에 서 있었다. 40년 전 처음 가게를 연 그날처럼 간판이 새 것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가게가 손님들로 가득했다. 박철수 씨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김 사장님, 오셨어요? 제 양복 정말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정말요? 다행이네요. 최영희 할머니가 다가왔다. 사장님, 손자 결혼식 정말 좋았어요. 제 코트 덕분에 멋지게 참석했어요. 할머니, 보기 좋으셨겠어요. 김동현이 교복을 입고 서 있었다. 사장님, 저 졸업식 잘 마쳤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도 잘 다니고 있어요. 동현아, 정말 잘 됐구나. 100명의 사람들이 모두 거기 있었다. 모두 행복한 얼굴로 웃고 있었다. 사장님, 40년 동안 우리를 기억해 주셔서 감사해요. 덕분에 외롭지 않았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사람들이 하나씩 순덕에게 다가와 인사했다. 순덕은 한 사람 한 사람과 포옹했다. 여러분, 저야말로 감사해요. 여러분 덕분에 40년을 버틸 수 있었어요. 그때 환한 빛이 비쳤다. 사람들이 천천히 빛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박철수 씨가 마지막으로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다. 안녕히 계세요. 김 사장님, 행복하세요.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순덕은 눈물을 흘리며 손을 흔들었다. 빛이 점점 밝아지더니 순덕은 잠에서 깼다. 뺨에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창밖에는 새벽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꿈이었다. 하지만 너무나 생생한 꿈이었다. 순덕은 일어나 창가에 섰다. 아파트 단지의 고요한 아침 풍경이 펼쳐졌다. 전혀 다른 삶. 하지만 나쁘지 않은 삶. 그날부터 순덕은 조금씩 변화했다. 과거에 집착하지 않기로 했다. 40년은 끝났다.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었다. 손주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동네 경로당에도 나가기 시작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다. 2월 어느 날
경로당에서 비슷한 또래의 여자를 만났다. 이름은 박순자. 79살이었다. 저도 오래된 가게를 했어요. 구멍가게를 35년 했죠. 그러세요? 저는 세탁소를 40년 했어요. 두 사람은 금방 친해졌다. 비슷한 경험, 비슷한 나이, 비슷한 처지. 이야기가 잘 통했다. 가게 정리할 때 힘들지 않으셨어요? 박순자의 질문에 순덕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힘들었죠. 특히 못다한 일들이 있어서. 못다한 일이요? 순덕은 백벌의 옷 이야기를 꺼냈다. 40년 동안 혼자 지켜온 비밀을. 박순자는 놀란 표정으로 들었다. 세상에. 40년 동안 혼자 그 무게를 짊어지셨어요? 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이제는 다 보내드렸어요. 예. 마지막에 작은 의식을 치르고 하늘로 보내드렸어요. 박순자가 순덕의 손을 꼭 잡았다.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그분들도 고마워하실 거예요. 순덕의 눈가가 붉어졌다. 정말 잘한 걸까요? 물론이에요. 40년 동안 기억해 주신 것만으로도 그분들은 행복하셨을 거예요. 그날 이후 박순자는 순덕의 좋은 친구가 되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3월이 되자 날씨가 풀렸다. 순덕은 손주들과 함께 공원에 나들이를 갔다. 지우가 꽃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할머니, 꽃이 피었어요. 그래, 봄이 왔구나. 순덕은 활짝 핀 개나리를 바라보았다. 노란 꽃들이 햇살에 반짝였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봄. 할머니도 봄이 왔어요? 지우가 천진하게 물었다. 응, 할머니에게도 봄이 왔어. 순덕은 미소 지었다. 정말로 그랬다. 40년의 긴 겨울이 지나고 드디어 봄이 온 것 같았다. 4월 어느 날 순덕은 옛 동네를 찾았다. 민수가 운전해서 서울 은평구까지 데려다 주었다. 엄마, 괜찮으세요? 가슴 아프실 텐데. 괜찮아. 한번 보고 싶었어. 차에서 내려 골목으로 들어섰다. 익숙한 길. 40년을 매일 걸었던 길. 하지만 많이 변해 있었다. 새 건물들이 들어섰고 오래된 가게들 대부분이 사라졌다. 슈퍼 주인 이 씨의 가게도 문을 닫았다. 세탁소 자리에는 새로운 카페가 들어서 있었다. 봄날 카페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다. 순덕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이제는 은혜 세탁소에 흔적이 전혀 없었다. 들어가 볼까요, 엄마? 응, 그래 보자.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다. 내부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세탁기가 있던 자리에는 테이블이, 다리미를 두었던 곳에는 커피 기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다. 여전히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웃음소리가 들리는 곳. 형태는 바뀌었지만 본질은 같았다. 젊은 주인이 다가왔다.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커피 2잔이요.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순덕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40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저기 창가 자리에서 박철수 씨가 결혼 이야기를 했었지. 저 구석에서 최영희 할머니가 손자 자랑을 하셨지. 저 테이블 자리가 바로 그 방이 있던 곳. 엄마, 괜찮으세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응, 괜찮아. 그냥 추억에 잠겨 있었어. 순덕은 미소 지었다. 이것도 좋네.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추억을 만들고 있잖아. 카페를 나서며 순덕은 한 번 더 뒤를 돌아보았다. 안녕, 은혜 세탁소. 그리고 안녕, 여러분. 조용한 작별 인사였다. 진짜 마지막 인사. 차에 타고 돌아오는 길. 순덕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거리가 지나갔다. 변화하는 도시, 변화하는 삶. 엄마, 후회 안 하시죠? 후회? 하나도 안 해.
순덕은 고개를 저었다. 40년. 정말 잘 살았어. 그리고 마지막에 제대로 마무리했어. 이제는 정말 편하네. 그날 밤, 순덕은 깊은 잠에 들었다. 꿈속에서 다시 세탁소가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텅 빈 세탁소였다. 옷도 사람도 없었다. 하지만 쓸쓸하지 않았다. 깨끗하고 평화로운 공간이었다. 순덕은 가게 안을 천천히 걸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다. 세탁기, 다리미, 옷걸이, 그리고 저 안쪽 방. 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빈 방 안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순덕은 방 안에 섰다. 더 이상 옷은 없었다. 하지만 따뜻함이 느껴졌다. 고마웠어요. 모두들. 순덕은 중얼거렸다. 그리고 방문을 닫았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순덕은 평온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2025년 6월. 순덕의 새로운 일상은 안정을 찾았다. 손주들과 아침을 먹고 경로당에 나가 친구들을 만나고 저녁에는 가족들과 TV를 보았다. 평범하고 조용한 일상. 40년간 쉴 새 없이 일했던 순덕에게는 낯설지만 나쁘지 않은 삶이었다. 하지만 가끔씩 과거가 찾아왔다. 특히 비 오는 날이면 빗소리를 들으며 순덕은 세탁소에 비 오는 날을 떠올렸다. 빨래를 말리지 못해 가게 안에 축축한 냄새가 가득했던 날들. 하지만 그런 날에도 단골들은 찾아왔다. 우산을 털며 들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사장님, 오늘 날씨 정말 꿀꿀하죠? 그러게요. 빨래도 안 마르고 괜찮아요. 급한 거 아니니까 천천히 해주세요. 그런 대화들이 그리웠다. 사람들과의 소소한 교감이. 어느 날 경로당에서 박순자가 제안했다. 순덕 씨, 우리 봉사활동 같이 해요. 봉사활동이요? 동네 복지관에서 독거노인 분들 도시락 배달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2번만 나가면 돼요. 순덕은 고민했다. 81살의 나이에 봉사활동이라니.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끌렸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 다시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 그래요. 해볼게요. 다음 주부터 순덕은 박순자와 함께 도시락 배달을 시작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에 복지관에 모여 도시락을 받아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했다. 첫 방문지는 85살 김씨 할머니 댁이었다. 혼자 사는 할머니는 거동이 불편해 밖에 잘 나가지 못했다. 할머니, 도시락 가져왔어요. 아이고, 고마워요. 기다렸어요. 김씨 할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할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순덕이 물었다. 할머니는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외로운 일상, 아픈 무릎, 연락이 뜸한 자식들. 순덕은 조용히 들어주었다. 40년간 세탁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처럼 이야기 들어주시니까 속이 후련해요. 요즘 말 한마디 나눌 사람이 없거든요. 괜찮아요. 제가 또 올게요. 다음에도 이야기 들어드릴게요. 그날부터 순덕은 단순히 도시락만 배달하지 않았다.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안부를 물었다. 작은 심부름도 도와드렸다. 어느 날 한 할아버지가 말했다. 순덕 씨, 당신은 참 따뜻한 사람이에요. 도시락 주러 오는 다른 분들은 그냥 두고 가는데 당신은 항상 이야기를 들어주시잖아요. 제가 원래 그런 일을 40년 했거든요. 사람들 이야기 들어주는 일. 무슨 일 하셨어요? 세탁소요. 작은 세탁소를 40년 했어요. 할아버지가 눈을 반짝였다. 아, 그래서 그렇게 따뜻하신 거구나. 세탁소 하시는 분들은 다 그래요. 옷만 빠는 게 아니라 사람 마음도 빨아주시잖아요. 순덕은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자신이 했던 일의 의미를 새삼 깨달았다. 7월 어느 날 민수가 순덕을 찾았다. 엄마, 이거 봤어요? 민수가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었다.
지역 신문 기사였다. 40년 한 자리 지킨 은평구 골목 가게들의 추억. 기사에는 순덕의 세탁소를 포함해 오래된 가게들의 이야기가 실려 있었다. 기자가 동네 주민들을 인터뷰한 내용이었다. 김순덕 사장님의 은혜 세탁소는 단순한 세탁소가 아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사랑방이었죠. 저희 어머니는 거기 가시면 한두 시간씩 이야기하시고 오셨어요. 한 주민의 인터뷰가 순덕의 눈길을 끌었다. 사장님은 옷만 빨아주신 게 아니에요. 마음도 빨아주셨어요. 힘든 일 있으면 거기 가서 이야기하면 위로를 받았거든요. 순덕의 눈가가 붉어졌다. 엄마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셨는지 아세요? 나는 그냥 내 일을 했을 뿐인데. 아니에요. 엄마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40년 동안 사람들을 돌보셨잖아요. 그날 밤, 순덕은 오랜만에 옛 공책을 꺼냈다. 100명의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적힌 공책.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다. 박철수, 최영희, 김동연.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과 이야기.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순덕은 중얼거렸다. 제가 여러분을 잊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기억할 거예요. 8월 순덕의 82번째 생일이 다가왔다. 가족들이 작은 파티를 준비했다. 아들 둘과 며느리들, 손주들이 모였다.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노래를 불렀다. 할머니, 소원 빌어요. 손녀 지우가 소리쳤다. 순덕은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다. 제 인생에서 만난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기를. 촛불을 끄고 케이크를 자르며 순덕은 생각했다. 82해의 인생. 그중 40년을 세탁소에서 보냈다. 결코 짧지 않은 시간.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그 40년이 순덕을 만들었다. 사람들을 사랑하는 법, 이야기를 들어주는 법, 작은 것에 감사하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무엇보다 100명의 사람들을 마지막까지 기억해 줄 수 있었다. 9월 어느 날 복지관에서 특별한 제안이 왔다. 순덕 씨, 우리 노인대학에서 강연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 강연이요? 제가요? 네, 40년 세탁소 운영 경험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순덕은 망설였다. 하지만 박순자가 격려했다. 해보세요. 순덕 씨 이야기는 들을 만한 가치가 있어요. 일주일 후, 순덕은 노인대학 강당에 섰다. 50명 정도의 노인들이 앉아 있었다. 떨리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는 40년 동안 작은 세탁소를 운영했습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세탁소를 시작했던 날, 힘들었던 순간들, 단골들과의 추억들, 그리고 조심스럽게 100벌의 옷 이야기도 꺼냈다. 40년 동안 100명의 사람들을 기억했습니다. 그분들의 옷을 마지막까지 간직했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다. 사람들이 숨죽이며 들었다. 처음에는 무거웠습니다. 그 옷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기억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는 것을요. 순덕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정말로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기억했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이어갔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세월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만난 사람들, 우리가 한 일들 모두 의미 있습니다. 작은 세탁소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어요. 강연이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다. 여러 사람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작은 가게를 했는데 위로가 됐어요. 기억한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그날 이후 순덕은 가끔씩 강연 요청을 받았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
그것이 순덕에게는 새로운 의미였다. 40년 동안 옷을 빨아주며 사람들을 도왔다면 이제는 이야기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었다. 순덕은 깨달았다.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단지 새로운 장이 시작된 것뿐이었다. 세탁소는 문을 닫았지만 순덕의 삶은 계속되고 있었다. 2025년 10월 폐업 1주년이 되었다. 순덕은 민수와 함께 다시 옛 동네를 찾았다. 1년 전 마지막으로 세탁소 문을 잠갔던 그날로부터 정확히 1년. 골목은 더욱 변해 있었다. 새로운 건물이 또 들어섰고 오래된 가게들은 거의 다 사라졌다. 세탁소 자리의 카페는 여전히 영업 중이었다. 순덕은 카페 앞에 잠시 섰다. 엄마, 들어가 볼까요? 아니, 그냥 여기서 봐도 충분해. 순덕은 고개를 저었다. 작년에 한번 들어가 봤을 때 이미 작별을 고했다. 다시 들어갈 필요는 없었다. 대신 골목을 천천히 걸었다. 40년을 매일 걸었던 길. 이제는 낯설지만 여전히 익숙한 길. 엄마, 여기 사시면서 행복하셨어요? 민수가 물었다. 행복했어. 정말 행복했어. 순덕은 주저없이 대답했다.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었지. 특히 초반에는 정말 힘들었어. 혼자 너희 둘 키우면서 가게 하려니. 순덕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었다. 하지만 그 힘듦도 다 의미 있었어. 너희가 잘 자라줬고, 가게도 자리를 잡았고,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그 100명의 사람들은요? 그분들 때문에 힘들지 않으셨어요? 민수의 질문에 순덕은 한참을 생각했다. 힘들었어. 한 분 한 분 세상 떠나실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옷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났어. 순덕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그래도 기억해드릴 수 있어서 감사했어. 아무도 기억하지 않으면 그분들은 정말로 사라지는 거잖니. 민수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40년 동안 그 무게를 혼자 짊어지시다니.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골목을 걸었다. 가을 바람이 낙엽을 날렸다. 슈퍼가 있던 자리 앞에 섰다. 이씨 아저씨의 슈퍼. 이제는 편의점으로 바뀌어 있었다. 이 사장님은 어떻게 지내실까? 순덕이 중얼거렸다. 40년을 함께 이 골목을 지킨 동료. 마지막으로 본 지 1년이 지났다. 엄마 연락해보세요. 전화번호 있으시잖아요. 그래야겠다. 집으로 돌아와 순덕은 이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였다. 여보세요? 이 사장님, 저 김순덕이에요. 아, 김 사장님.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예, 잘 지내요. 사장님은요? 저도 잘 지내요. 아들 집에서 편하게 살고 있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옛날 이야기, 동네 이야기, 근황. 김 사장님, 우리 한번 만나요. 옛날 동네 사람들 몇 명 불러서. 좋아요. 그럽시다. 일주일 후, 순덕은 옛 동네 사람들과 만났다. 이씨 슈퍼 주인, 정씨 미용실 주인, 박씨 문구점 주인, 모두 40년 가까이 그 골목에서 장사를 했던 사람들이었다. 와, 정말 오랜만이네요. 김 사장님, 여전히 건강하시네요. 다들 변함없으시네요. 사람들은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다. 식당에 모여 앉아 식사를 하며 옛날 이야기를 나눴다. 우리 골목, 정말 좋았죠? 그때가 최고였어요. 가게마다 손님들로 붐볐고, 지금은 다 변했지만요. 쓸쓸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이 씨가 분위기를 바꿨다. 그래도 우리 잘 버텼잖아요. 40년을 한자리에서. 맞아요. 요즘 세상에 40년을 한 가게에서 버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랑스러워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순덕도 미소 지었다. 그래요. 우리 정말 잘했어요. 40년 대단한 거예요. 모임이 끝나고 헤어지며 서로 약속했다. 이제 자주 만나요. 3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좋아요. 우리끼리라도 옛적 나누면서 살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덕은 마음이 따뜻했다. 40년을 함께한 사람들. 그들과의 인연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다. 11월, 순덕은 복지관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나의 이야기 쓰기 수업이었다. 노인들이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글로 쓰는 프로그램. 순덕도 참여하기로 했다. 40년 세탁소 이야기를 제대로 글로 남기고 싶었다. 매주 수요일 수업에 참여해 조금씩 글을 써나갔다. 세탁소를 시작했던 날, 첫 손님, 힘들었던 순간들, 행복했던 순간들, 그리고 100명의 사람들 이야기도 조심스럽게 적어나갔다. 석 달이 지나자 작은 책 한 권 분량의 글이 완성되었다. 강사가 제안했다. 순덕 씨, 이거 정말 잘 쓰셨어요. 책으로 만들어보는 게 어때요? 책이요? 예. 자비 출판이라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잖아요. 순덕은 고민했다. 자신의 이야기가 책이 될 만한 가치가 있을까? 하지만 아들 민수가 적극 찬성했다. 엄마, 해보세요. 엄마 인생 이야기. 우리도 알고 싶고 손주들에게도 물려주고 싶어요. 2026년 1월 순덕의 책이 출간되었다. 제목은 은희의 세탁소 -40년의 기억. 소박한 제목이었지만 순덕에게는 의미가 깊었다. 100권만 인쇄했다.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나눠줄 분량이었다. 순덕은 한 권 한 권에 정성껏 사인을 했다. 이 책을 읽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김순덕. 책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정말 감동적이에요. 눈물 없이 못 읽겠어요.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나요. 특히 100명의 사람들 이야기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다. 40년 동안 그 사람들을 기억하셨다는 게 정말 대단해요. 저도 세상 떠난 부모님을 더 자주 기억해야겠어요. 순덕은 책을 통해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잘 전달된 것 같아 기뻤다. 기억한다는 것의 의미, 작은 것의 소중함, 평범한 삶의 위대함. 2월, 순덕은 손녀 지우와 함께 공원을 산책했다. 할머니, 이 책 정말 할머니가 쓰신 거예요? 9살이 된 지우가 책을 들고 물었다. 응, 할머니가 썼어. 대단해요. 우리 할머니 작가시네요. 지우의 천진한 감탄에 순덕이 웃었다. 작가는 무슨, 그냥 할머니 이야기를 쓴 거야. 이 책에 나오는 사람들 다 진짜예요? 응, 다 진짜야. 할머니가 세탁소에서 만난 사람들이야. 할머니, 그 사람들 보고 싶어요? 지우의 질문에 순덕은 잠시 생각했다. 보고 싶지. 하지만 이제는 만날 수 없어. 왜요? 하늘나라에 계시거든. 하지만 할머니 마음속에는 여전히 살아계셔. 순덕은 가슴을 가리켰다. 여기, 할머니 마음속에 모두 살아계셔. 그래서 할머니는 외롭지 않아. 지우가 할머니를 꼭 껴안았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 마음속에 있어요. 당연하지. 우리 지우는 할머니 마음속에서 제일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두 사람은 웃으며 걸었다. 봄이 다가오고 있었다. 공원 나무들의 새순이 돋기 시작했다. 순덕은 생각했다. 인생은 계절과 같다. 봄이 있으면 여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온다. 그리고 다시 봄이 온다. 자신의 인생에서 세탁소 40년은 여름과 가을이었다. 뜨겁게 일하고, 결실을 맺고, 조금씩 내려놓는 시간. 이제는 겨울을 지나 다시 봄을 맞이하고 있었다. 새로운 시작, 다른 방식의 삶.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기억하는 마음,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 그것은 40년 세탁소 생활이 순덕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었다. 2026년 10월 폐업 2주년. 순덕은 83이 되었다. 건강은 여전히 좋았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일주일에 2번 봉사활동을 나갔다. 복지관에서는 이제 순덕을 이야기 할머니라고 불렀다. 새로 오는 사람들에게 순덕의 책을 추천했다. 많은 이들이 책을 읽고 순덕을 찾아와 이야기를 나눴다. 할머니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제 인생을 소중히 여기게 됐어요. 작은 일도 의미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순덕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다. 자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었다. 어느 날 낯선 여자가 복지관을 찾았다. 3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다. 순덕을 보더니 눈물을 글썽였다. 할머니, 저 기억하세요? 순덕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낯이 익은 것 같기도 하고. 저 박철수의 딸이에요. 순덕의 가슴이 철렁했다. 박철수. 1987년 결혼식을 앞두고 세상을 떠난 그 사람. 철수 씨. 딸? 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태어났어요. 엄마가 임신한 줄 모르고 계셨대요. 여자는 순덕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책 읽었어요. 아버지 양복 이야기. 엄마한테 보여드렸더니 한참을 우셨어요. 순덕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엄마가 할머니께 감사하다고 전하래요. 40년 동안 아버지를 기억해 주셔서. 아니에요. 제가 오히려. 순덕은 말을 잇지 못했다. 여자가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이게 아버지 사진이에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 찍은 거예요. 사진 속 박철수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순덕이 기억하는 그 모습 그대로였다. 아버지를 직접 본 적은 없지만 할머니 책 덕분에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게 됐어요.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껴안고 울었다. 40년 전의 아픔이, 슬픔이, 그리움이 눈물이 되어 흘렀다. 그날 이후 순덕에게는 종종 방문객이 찾아왔다. 100명 중 누군가의 가족, 친구, 지인들. 순덕의 책을 읽고 찾아온 사람들이었다. 할머니, 우리 어머니 기억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버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친구를 잊지 않고 계셔서 고마워요. 순덕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과 이야기를 나눴다. 돌아가신 분들의 추억을 함께 나누고 눈물을 흘리고 웃었다. 2027년 봄, 지역 신문에서 순덕을 인터뷰하러 왔다. 할머니, 40년 동안 100명을 기억하신 이유가 뭐예요? 기자의 질문에 순덕은 잠시 생각했다. 이유요?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그냥 잊을 수가 없었어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었죠. 하지만 순덕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누군가는 기억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가족들도 떠나가고 친구들도 잊어가고 그래도 누군가 한 명은 기억해줘야 한다고. 그게 할머니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역할이라기보다는 의무? 아니, 의무도 아니네요. 그냥 하고 싶었어요. 그분들을 잊고 싶지 않았어요. 기자가 눈시울을 붉혔다. 할머니,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세요? 순덕은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말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함께 있을 때 사랑을 표현하세요. 그리고 떠난 사람들을 잊지 마세요. 순덕의 목소리가 떨렸다. 기억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기억하는 한, 그 사람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는 거예요. 인터뷰 기사가 나간 후 순덕에게는 전국에서 편지가 왔다.
할머니 이야기에 감동받았습니다. 저도 돌아가신 부모님을 더 자주 기억하겠습니다. 작은 가게 40년. 정말 대단하십니다. 순덕은 한 통 한 통 정성껏 답장을 썼다. 83의 나이에도 또박또박한 글씨로 마음을 담았었다. 2027년 여름, 순덕은 다시 옛 동네를 찾았다. 이번에는 혼자였다. 버스를 타고 은평구까지 갔다. 익숙한 골목으로 들어섰다. 세탁소가 있던 자리에 카페는 여전했다. 순덕은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바라보았다. 40년을 바라본 풍경. 많이 변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골목이었다. 실례합니다. 혹시 김순덕 할머니세요? 젊은 카페 주인이 다가왔다. 예, 그런데요. 제가 신문 기사 봤어요. 이 자리가 원래 할머니 세탁소였다는 거. 주인은 환하게 웃었다. 영광이에요. 할머니가 40년 지키신 자리에서 제가 카페를 하고 있다니 고마워요. 이렇게 좋은 가게로 만들어 주셔서. 할머니, 커피는 서비스예요. 그리고 주인이 벽을 가리켰다. 저기 좀 보세요. 벽에는 작은 액자가 걸려 있었다. 은혜 세탁소라는 옛 간판 사진과 함께 짧은 글이 적혀 있었다. 이 자리에는 40년간 은혜 세탁소가 있었습니다. 김순덕 사장님께서 온 마음을 다해 동네를 섬기신 곳입니다. 그 정신을 이어받아 이 카페도 동네를 섬기겠습니다. 순덕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할머니 덕분에 이 자리가 더 의미 있어요. 순덕은 한참을 그 액자를 바라보았다. 40년의 세월이 한 장의 사진으로 남았다. 하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카페를 나서며 순덕은 골목을 천천히 걸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추억이었다. 웃음과 눈물, 기쁨과 슬픔이 한데 섞인 추억. 골목 끝에서 순덕은 돌아보았다. 안녕, 은혜 세탁소. 안녕, 내 40년.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고마웠어. 정말 고마웠어.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덕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거리가 지나갔다. 각각의 건물, 각각의 가게에 각각의 이야기가 있을 것이다. 모두가 자신만의 40년을 살아가고 있다. 누군가는 시작하고, 누군가는 이어가고, 누군가는 마무리한다. 순덕의 40년도 그렇게 한 사람의 이야기였다. 특별할 것도 없고 평범한 이야기. 하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있었다. 사람을 사랑하는 진심, 일을 대하는 진심, 기억하는 진심. 그것이 순덕의 40년을 의미 있게 만들었다. 집에 도착해 순덕은 책장에서 자신의 책을 꺼냈다. 은혜 세탁소 마이너스 40년의 기억. 마지막 장을 펼쳤다. 거기에는 100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박철수, 최영희, 김동연, 이순자. 순덕은 한 이름 한 이름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읽었다. 여러분, 잘 지내시죠? 저는 잘 있어요. 여러분 덕분에 의미 있는 삶을 살았어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다. 순덕은 창가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다. 아름다운 석양. 하루의 끝이지만 내일의 시작이기도 했다. 인생도 그렇다. 끝이 있으면 새로운 시작이 있다. 순덕의 세탁소 40년은 끝났지만 순덕의 인생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다. 다른 방식으로, 다른 모습으로. 하지만 여전히 의미 있게. 순덕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평온한 미소를 지었다. 40년의 무게를 내려놓은 순덕의 어깨는 가벼웠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따뜻했다. 100명의 사람들이, 수많은 단골들이, 40년의 인연들이 순덕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있었다. 잊지 않는 한 그들은 영원히 순덕과 함께할 것이다.
그리고 순덕도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것이다. 하지만 순덕의 이야기는 남을 것이다. 책으로, 사람들의 기억으로, 영원히. 은혜 세탁소의 40년, 김순덕의 인생, 그리고 100명의 사람들에 대한 기억, 모두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누군가 기억하는 한,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다. 저 멀리 하늘에서 별이 하나 반짝였다. 순덕은 그 별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여러분, 편히 쉬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밤이 깊어갔다. 순덕은 천천히 일어나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마음은 평온했다. 40년을 잘 살았다. 그리고 지금도 잘 살고 있다.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도 계속 잘 살아갈 것이다. 순덕은 눈을 감았다. 편안한 잠이 찾아왔다. 꿈속에서 순덕은 다시 은혜 세탁소에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100명의 사람들이 모두 거기 있었다.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다. 순덕도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가워요. 김 사장님, 우리도 반가워요. 모두가 함께 웃었다. 따뜻하고 행복한 웃음. 그리고 그 웃음 속에서 순덕은 깨달았다. 인생은 끝이 아니다. 사랑은 영원하다. 기억은 영원하다. 은혜 세탁소의 40년은 끝나지 않았다. 다만 다른 형태로 계속되고 있을 뿐. 순덕의 마음 속에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